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이 대통령, 정청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 오찬. 예, 오늘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죠? 네, 형식은 오찬 회동, 그러니까 점심 식사 겸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예. 5개월 만에 장 대표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한 작년 9월 8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 대표, 장 대표가 만났었거든요. 예. 그때는 용산 대통령실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 의제가 중요한데요. 지금 청와대의 설명은 의제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민생 회복, 국정 안정 이거 위해서 초당적인 자리를 만든 건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십시오. 이런 예.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기가 힘들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빌미로 잡았던 게 대미투자 특별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 뭐 이런 법안들을 초당적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제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3대 특검을 꾸준히 얘기해 왔거든요. 이건 이제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 말고 국민의힘의 3대 특검인데 예, 항소 포기 관련된 특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죠? 항소포기, 통일교 게이트, 뭐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문제나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을 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영수회담, 뭐 예전 표현이긴 한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따로 만날 것이냐. 지금 여기에는 그 정청래 대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이미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예정은 안 돼 있어요. 예정은 안 됐다. 지난번에도 사실 예정은 안 돼 있었는데 셋이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따로따로도 잠깐 시간을 냈었죠. 네,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정도의 급들이 만날 때는 사전 조율을 다 하잖아요. 그 예. 사전 조율에서는 따로 만나는 회담은 없는 상태인데 없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뭐 시간을 크게 연장을 시킨다거나 길게 연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깜짝으로 만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장 대표한테 제안하고 또 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만나는 건 다 좋은 거고 스킨십을 넓히는 것도 좋은 일인데 약간 전격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 갑자기 발표가 나서. 네, 이게 왜 좀 전격적으로 느껴지냐면 그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예. 거기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영수회담 합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청와대의 반응은 논의된 바 없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좀 차가운 반응에 좀 가까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의된 바 없다라는 건 원론적인 얘기였지만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다시 이제 하다라고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요청이 가서 이 수락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제안을 했을까? 일단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해석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설명은 여야 협치를 가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설 예. 연휴를 앞두고요. 근데 오히려 사실 본질적으로는 당청 관계 회복 아니냐, 즉 여당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요즘 뭐 당청 갈등이 있다, 뭐 친명 친청 갈등 이게 많이 커졌는데 만나고 싶은 건 장동혁 대표보다 정청래 대표가 먼저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뭐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한 상황이잖아요. 뭐 합당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검 추천 요 두 가지 가지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제도 보면은 그 흐름을 보면 그저께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 지선 전에 안 할 테니까 그만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도 계속 때렸거든요. 친명 쪽에서는 특히 뭐 이성윤 최고위원 그만두라고 압박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질 때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뭐 여권 관계자 표현은 이때 정 대표를 좀 피하거나 이런 뉘앙스를 주면은 그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윤석열 되는 거다 이렇게 예. 표현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전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은 야당의 중요성이 변화가 있었느냐 그 사이에 일주일 새에 그럼 사실은 변화는 크게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제 그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 논평을 보면은 그 강득구 의원이 페북에 글 썼다가 뭐 빗삭을 해가지고 논란됐던 그 글이 있었잖아요. 예. 정무수석을 만났더니 대통령 생각은 이렇다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근데 그 글 내용을 보면은
그 김지호 대변인 논평을 보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나 잘하세요 요런 이야기거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선 공천 개입 녹음,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 없지 않았었느냐. 좀 스스로를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단계가 여권 입장에서는 외부로 이제 갈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갈등은 이제 그만 이제 외부랑 싸우자 이런 예.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도 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또 왜 받았을까? 역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상황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 첫 번째로는 당내 갈등이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음. 지금 뭐 다음 아이템으로도 다루겠지만 뭐 징계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내부 싸움을 좀 그만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도 돌고 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제명했고 자 이제 외연확장 하겠다. 이때 이제 대통령 만나면 내가 야권의 대표야 이런 이미지를 갖기 아주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예. 대통령 만났을 때 쭉 읽은 적 있었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되게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저항하는 음.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양쪽 모두 좀 합이 맞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대통령이 사실은 여야 대표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예.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준 느낌이 들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졌다. 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히려 비공개로 만나는 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청 갈등에 대해서 뭐 꼬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전격적으로 이게 뭐 언제부터 조율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하루 이틀 상가는 걸로 좀 보여져요 지금.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나머지 이제 뭐 두 대표가 수락을 한다는 배경이 예. 있겠죠. 먼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박순봉 기자가 좀 잘 설명을 했지만은 당청 갈등이 너무 좀 심해져서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지지자들이나 이게 예. 좀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봉합을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소기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좀 자기 정치를 하고 밀어붙이다가 한번 꺾이고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는데 완전히 그러면은 정청래를 찍어낼 것이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처럼 뭐 제명하고 뭐 쫓아내고 뭐 이럴 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좀 제스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뭐 영수회담 단독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열린 대통령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좀 주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법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이 아니라 조금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네요. 2주간 국무회의에서 3번 얘기했어요. 입법이 너무 늦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입법이 되면 여야가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또 일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할 테고 예. 뭐 야당 대표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 야당 대표도 대통령 만나서 나쁠 건 없죠. 다만 지난번에 이제 단식하면서 한번 전체 7개 당대표 만났을 때는 빠졌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묻어서 가고 싶지는 않은데 단독 회담은 아니지만은 여야 양 2명 정도 만나는 거면 내 급이 좀 예. 이제 어느 정도 존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의 급에 대한 생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내 갈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죠. 지금 각 예. 윤리위끼리 싸우고 있어요. 윤리위끼리 싸우는 것도 있고 계속 이제 좀 곤혹스러운 게 그래서 윤석열 절연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계속 이제 뭐 전환기 씨도 요구하고 그랬다가 우리 절연 뭐 한 해 안 한 해 가지고 좀 논쟁도 붙고 또 위장이혼 또 얘기도 나왔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리가 이렇게 선거 때문에 좀 그게 멀리하는 척할게 이렇게 했다가 또 곤혹스러운 뭐 이런 상황이면은 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예. 뭐 이런 야당 대표의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번 건을 정청래 대표가 가장 반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했지만은 친명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손 잡고 또 예. 우리는 원팀이다. 또 하나 만들고 또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공격이 좀 잦아들 가능성이 일단은 있거든요. 친명 쪽 지지자들의 강한 목소리는 왜 대통령 일을 당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느냐 정청래 대표가 예. 사실 방해하느냐인데 대통령이 이럴 때 밥 먹자
부르는 건 이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권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호흡이 잘 맞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두 사람 안 맞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뭐가 어느 게 진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 점심 때 얘기를 들었을 때와 저녁에 얘기를 들었을 때가 좀 다를 것 같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건데 갈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고 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이규현 홍보수석이 MBC 라디오에 저녁에 나와서 했던 예.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이건태 의원이 전언으로 해가지고 불쾌함을 느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선 경로했다. 뭐 이런 예.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 불쾌함 느낀 거 없고 이거는 오보야.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거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라고 한 거는 친명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 마라. 대통령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전을 좀 자제하고 이제는 좀 입법 드라이브 같이 걸겠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과 고성국 징계할까?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 배현진 의원이 출석했습니다. 네. 흐름을 쭉 짚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징계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최종적으로 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당권파라고도 당권파와 괴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한계 의원들이 고성국 씨를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맞불 성격처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제 10일에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제는 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을 불러가지고 입장을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당 지도부의 윤리위와 친한계 윤리위가 서로 맞대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뭐 제가 친한계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일단 서울시당 윤리위. 맞습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라고 할까요? 윤리위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는 제소된 내용인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낼 때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 맞서는 과정에서 그 지지자의 이렇게 아이 사진을 같이 좀 박제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논란이 좀 됐었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발도 당했는데 이것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어제 윤리위 출석 전후로 입장을 얘기했는데 요약하면은 나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예. 이런 그 징계 시도는 시당의 공천권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성국 씨는 그 시당에서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중앙당 윤리위에서 다시 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예. 상급 법원처럼 다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고성국 씨는 자기 이의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혀둔 상태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친한계 입장 쭉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시도는 친한계 축출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수다, 그러니까 이제 정적 제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는 당권파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중포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중포석이요? 예, 그러니까 뭐 당권파 인사가 이 이중포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반격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되니까 고성국 씨를 징계해가지고 일종의 반격하는 그림을 하나 만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당권파 인사들의 얘기는 이제 이건 당권파의 판단입니다. 배 의원 건은 문제가 명확한데 고성국 씨는 개인 당원 의견인데 왜 얘기를 못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고성국 씨를 판단하게 되면은 친한계에서는 거 봐라 고성국 씨는 방어해주고 배현진 의원만 징계하는 거 아니냐. 역시 정적 제고용이다. 이렇게 예. 공격을 하는 이중포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고성국 씨가 주장을 했는데 당 지도부는 모른 척했는데 만약에 여기란 징계권이 중앙윤리로 넘어가면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결론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럼 결국 고성국 씨 편 들고 배현진 의원은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럼. 공격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로 두 번으로 삼는다라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권파 쪽의 분위기는
원내까지는 그렇게 싸움을 확장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국면으로 넘어가고 싶고 예. 특히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원내 의원들하고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윤리위는 원칙주의자들이라서 통제가 안 된다. 이제 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어제 박민영 대변인도 그 윤리위에서 조사랄까요? 들어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저기 김예지 의원 관련해서 뭐 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비하 발언. 이것도 지금 그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이렇게 전면전에 나섰어요. 당의 윤리위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지금 다 재판 뭐 사실상 재판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지금 의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정치가 국민의힘에서는 실종됐다. 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유독 이제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법조인이 많아서인지 대화가 안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게 뭐 합의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합의될 가능성은 없고 각자 이제 이 윤리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지금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이틀 전인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배현진 의원은 징계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 이런 중징계를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낮은 징계는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배현진 의원의 주장은 공천권, 서울시 관련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굳이 탈당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그게 친한계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상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권 정지가 한 3개월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예. 사실상 지금 공천 업무를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게 다 올스톱되고 아니면 이제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예 아니면 중앙당에서 그냥 다 이거를 해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없다.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윤민호 위원장이 징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저기 뭐 중앙일보는 이제 정치 재판소가 된 야당의 윤리위 이렇게 뭐 제목도 뽑았어요. 그래서 이 국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추구 전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문이라든지 당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더 격렬해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여야가 갈등을 정치로 안 풀고 다 법원에 제소, 검찰에 제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푼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 내부에서도 이 개파 간에 또는 갈등을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윤리위에 여기서 이제 다 양쪽이 맡기는 그런 형국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법 법사위 통과. 어제 밤 늦게 통과가 됐어요. 일단 재판 소원제 뭐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이게 법안명은 험제법 개정안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이제 대법 가면은 모든 판결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즉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소원 심판을 하잖아요. 그 청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헌법소원은 내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데 이 재판 때문에 침해당했다고 헌재에 묻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고 뭐 예.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의석 구조상.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사법부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3심제에 대한 불복이다. 혹은 4심제로 가자는 얘기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나머지 하나 또 법안 통과된 것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14명이에요. 근데 이제 26명으로 늘리는 거고요. 역시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예. 이 재판 소원제 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건데 사실상 사심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예, 뭐 독일이라든지 몇몇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거의 이제 성격 뭐 이런 예.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제도가 다른 거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뒤집으려고 사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법사위 통과할 때도 지금 그 설전이 이미 벌어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이게 이제 조금 급격하게 빨리 이루어진 거는 이 법원의 최근에 어떤 판결들 이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특검 기소한 내용이 여러 건이 무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요. 예, 네. 이를테면은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려진 김혜성 씨 공소기각 그리고 김상민 검사 그림 준 것도 이것도 무죄 무죄. 뭐 이렇게 나오고 특검이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명태균 그러니까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김영선 동거래도 이것도 정치자금법 무죄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저기 공소기각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소를 제대로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법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을 때 좀 이거를 자, 강공을 해보자 이런 기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헌재는 찬성이고 대법원은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헌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헌재에서는 또 위헌은 아니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사심으로 가는 건 아니고 30일 이내에만 신청했을 때 받아주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럴 때 아니면 법을 완전히 잘못 적용했을 때 이럴 때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건을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 체계에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수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